안녕하세요. 저는 김영희입니다. 올해로 45세가 되었습니다. 저는 평생 할아버지를 아버지로 알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이 차이 많이 나는 큰오빠가 저를 특별히 예뻐해 주는구나 했죠. 어제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맡기신 편지, 제가 45세가 되면 전해달라 하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영희야. 이제는 내가 알아야 할 것 같구나. 내가 알고 있는 아버지는 사실 할아버지시란다. 그리고 내가 평생 큰오빠라고 부른 사람이 너의 진짜 아빠야. 눈앞이 깜깜하고 손이 떨려왔습니다.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18살의 아이가 아이를 낳았다는 게, 할아버지 호적에 너를 올린 것도, 모든 걸 비밀에 붙인 것도, 이게 무슨 상황인지. 갑작스러운 편지 내용에 아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편지를 읽어내려가는데 눈물만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모든 게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큰오빠가 그렇게 저를 챙겼는지, 왜 오랫동안 결혼도 안 하고 저만 바라봤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니, 호적상 아버지께서는 모든 걸 감당해 주셨지. 집안의 수치라고 하기보다는 너와 내 아버지를 지키고 싶으셨던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모두 입을 맞췄단다. 내가 할아버지의 늦둥이라고, 그리고 큰오빠는 그저 내 오빠일 뿐이라고. 문득 기억이 스쳐갔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 오빠는 제 머리를 예쁘게 빗어주면서 울었죠. 우리 영희 이제 초등학생이네. 그때는 왜 우시는지 몰랐어요. 이제야 알겠네요. 자신의 딸이 초등학생이 되는 걸 보면서 차마 아빠라고 부르지 못하게 한 게 미안했던 걸까요? 지금껏 봐왔던 기억들이 전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억을 하나씩 되짚어 보니 모든 게 달라 보였습니다. 학부모 참관 수업날, 다른 친구들은 다 어머니가 오셨는데 저는 오빠가 와줬죠. 선생님이 부모님은 왜 안 오셨니? 하고 물으시자 아버님이 편찮으시고 어머님은 돌아가셔서 라고 대답하던 오빠의 목소리가 떨리던 이유. 중학교 졸업식 날 오빠가 울면서 제 손을 잡았을 때 울보 오빠라고 놀렸던 기억이 나요. 이제 보니 자기 딸 졸업식에서도 아빠라고 불리지 못하는 서러움에 우셨던 거겠죠. 대학 입학했을 때도 우리 영희 대학생이다 하면서 밤새 소주를 마시며 혼자 흐느끼셨어요. 그때 오빠가 중얼거리듯 한 말이 기억나요. 나는 못 간 대학인데. 이제야 알겠어요. 18배 저를 낳고 대학도 포기하셨던 거구나. 그리고 자기가 못 이룬 꿈을 제가 이뤄내는 걸 보면서 대견하면서도 자신이 서글펐겠죠. 제가 결혼할 때도 오빠는 참 이상하게 굴었죠. 영희야, 그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 맞아? 결혼 좀 더 미뤄볼래? 아직 이른 것 같은데. 그때는 오빠가 왜 그렇게 신경 쓰는지 몰랐어요. 오히려 짜증도 냈죠. 오빠가 왜 이러는데? 아빠도 허락하셨는데. 이제야 알겠네요. 자기 딸의 결혼을 아버지로서 축하해주지도 못하고 하객 중 한 사람으로 참석해야 했던 마음을. 결혼식장에서 오빠는 끝까지 울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제가 화장실 가는 길에 우연히 봤어요. 혼자 서서 사진을 찍는 척 하면서 눈물을 훔치시던 모습을. 그리고 제 딸이 태어났을 때 오빠는 병원 면회실 앞에서 창문만 보고 계셨죠. 오빠, 안 들어와 볼 거예요? 아니, 그냥 여기서 볼게. 이제 알 것 같아요. 자기 손녀를 안아보면서도 외삼촌이라고 불려야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편지를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설명이 이어졌어요. 영희야, 너는 궁금하겠지. 왜 하필 지금인지, 왜 내가 살아있을 때 말하지 않았는지. 눈물이 흘렀습니다. 사실 엄마는 너무 두려웠단다. 내가 이 사실을 알고 상처받을까봐, 우리 가족이 흔들릴까봐.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내 아버지를 원망할까봐. 하지만 이제는 내가 알아야 할 것 같았어.
너도 지금쯤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되었을 테니까 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내 아버지가 이제는 진짜 아버지로 살 수 있기를 바라서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45년. 이 비밀을 안고 사신 거네요. 오빠는, 아니, 아버지는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저를 보면서 아빠라는 말을 속으로만 삼키고 계실 그분의 마음이 영희야, 내 진짜 어머니는 너를 낳은 뒤 아무 말도 없이 떠났단다. 17이라는 너무 어린 나이에 아이를 키울 준비도 마음도 없었던 거겠지. 내 아버지가 모든 걸 책임지겠다고 했을 때도 그저 울기만 하더구나. 그리고 며칠 뒤 편지 한 장만 남기고 사라졌어. 오빠 미안해요. 나는 못하겠어요. 그게 내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단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버려진 건가요? 문득 어릴 적 기억이 스쳤습니다. 제가 중학생 때 교복을 입고 등교하는데 낯선 여자가 저를 한참 쳐다보더니 울면서 도망갔죠. 혹시 그때 그 사람이 펑펑 쏟아지는 눈물을 닦으며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아, 이 편지를 쓰신 분도 제가 평생 어머니라고 불렀던 사실은 할머니셨던 거구나. 모든 게 뒤바뀌었습니다. 할아버지인 줄 알았던 분은 호적상 아버지, 오빠인 줄 알았던 분은 진짜 아버지. 어머니라 불렀던 분은 할머니, 그리고 제 진짜 어머니는 저를 버리고 떠난 문득 할머니, 제가 평생 어머니라고 부르던 그분이 저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친손주를 친딸처럼 키우시면서 돌아가실 때까지 단 한 번도 비밀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저 제가 상처받지 않게, 이 가족이 흔들리지 않게 이제야 이해됩니다. 왜 늘 저를 안아주실 때마다 눈물을 보이셨는지, 왜 그렇게 자주 우리 영희는 우리 집 행복둥이야 라고 말씀하셨는지 사진첩을 펼쳐보았습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시선으로 엄마, 아니 할머니의 품에 안겨있는 아기, 그게 저였군요. 그리고 뒤에서 수줍게 서 있는 20살의 청년, 그때 이미 저의 아버지였던 사진 속에는 제가 몰랐던 진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안고 계실 때 아버지, 제가 오빠라고 불렀던 그분의 눈빛이 얼마나 애틋했는지, 할머니는 왜 하필 제가 45살이 되던 해에 이 편지를 전하라고 하셨을까요?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 나이 45세, 아버지께서 18배 저를 낳으셨으니 지금 제 나이가 되셨을 때 아버지는 이미 27해 동안 저를 키워오고 계셨네요. 27, 제 딸아이가 지금 16인데 그 시간보다도 더 긴 시간을 아버지라는 이름조차 불리지 못한 채 이제야 조금은 이해할 것 같습니다. 할머니께서 왜 하필 지금 이 나이에 진실을 알려주시려 했는지, 제가 엄마가 되어 아이를 키우는 마음을 알게 된 지금, 그때 18 아버지의 마음을, 그리고 그를 보호한 부모 입장을 조금은 헤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신 걸까요? 오빠, 전화를 걸어서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알겠어요. 왜 오빠가, 아니, 아버지가 제가 결혼할 때 그토록 상대방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셨는지, 왜 제 딸이 태어났을 때 병원 면회실 유리창 너머로만 보셨는지, 딸을 지키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18배의 어린 저를 지키기로 결심하셨던 것처럼. 창밖을 바라보니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 평소였다면 오빠에게 전화해서 까불까불 농담을 건넸을 텐데 지금은 뭐라고 불러야 할지, 어떤 말부터 해야 할지, 45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무거웠던 걸까요? 전화를 끊지도 말을 잇지도 못한 채 그렇게 서로의 숨소리만 듣고 있었습니다. 영희야, 먼저 입을 연 건 아버지, 아니, 아직도 오빠라고 불러야 할지 그분이었습니다. 오늘 편지 받았니? 떨리는 목소리, 네,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하다. 아니요. 오빠, 아니,
뭐라고 불러야 할지 혼란스러워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냥 편하게 오빠라고 부르렴. 아버지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45년을 그렇게 불렀는데 이제 와서 바꾸기도. 말끝을 흐리시는 목소리에 평생 감춰온 아픔이 묻어났습니다. 그동안 많이 힘드셨죠? 제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힘들기는. 아버지가 잠시 말을 멈추셨다가 이어가셨습니다. 내가 처음 오빠라고 불렀을 때 그때가 제일 힘들었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막 말을 배우기 시작할 때였는데 내가 아빠 대신 오빠라고 부르는 걸 가르쳐야 했거든. 저도 모르게 훌쩍거림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정말 괜찮았어. 내가 건강하게 자라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내가 웃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난 너 때문에 행복했어. 또다시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서로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정작 어떤 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영희야, 네, 우리 저녁이나 먹을까? 순간 웃음이 났습니다. 이렇게 큰 비밀을 알게 된 날에 평소처럼 저녁 먹자는 말씀을 하시다니. 지금 갈게요. 버스에 올라타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평소처럼 뛰어가서 오빠, 나왔어. 외칠 수 있을까? 버스 창밖을 보는데 문득 제 첫 월급날이 생각납니다. 저는 자랑스럽게 월급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오빠, 이거 첫 월급이에요. 받으세요. 그때 오빠, 아니 아버지는 한참을 월급 봉투를 바라보시더니 이걸 왜 오빠한테 줘? 라고 하셨죠. 이제야 알겠어요. 딸의 첫 월급을 받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봉투를 바라보고 계셨던 거구나.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늘 가던 그 집 앞. 배를 누르려는 손가락이 자꾸만 떨립니다. 그때 안에서 문이 열렸습니다. 왔어? 늦냐고 전화하려던 참이었는데 들어와. 늘 보던 거실인데 오늘따라 모든 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배고프지? 내가 김치찌개 끓였어. 오빠는 평소처럼 행동하려 애쓰는 것 같았습니다. 식탁에 앉았습니다. 늘 그렇듯 오빠는 제 그릇에 먼저 찌개를 떠주셨고 배추김치도 골라주셨죠. 잘 먹겠습니다. 조용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영희야, 네, 그냥 편하게 오빠라고 부르자. 응? 고개를 들어 오빠를 바라봤습니다. 눈가가 살짝 붉어진 채로 웃고 계셨어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바꾸면 우리 둘 다 더 불편할 것 같아. 그 말에 왠지 눈물이 났습니다. 45년의 시간을 이대로 두기로 한 거겠죠. 근데 오빠,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응? 국그릇만 보시던 오빠가 천천히 고개를 드셨습니다. 그동안 제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도, 애 낳았을 때도 말을 고르는데 목이 메었습니다. 아, 그런 거 생각하지 마. 난 정말 괜찮았어. 오빠가 서둘러 말을 막으셨습니다. 하지만 전 계속 말했습니다. 결혼식 때 화장실에서 우시는 거 봤어요. 순간 오빠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젓가락을 내려놓으시더니 그랬구나.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도 난 행복했어. 내가 저렇게 예쁜 신부가 되어서 누군가의 사랑을 받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문득 깨달았습니다. 오빠라고 부르든 아버지라고 부르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걸. 오빠,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친엄마는 오빠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젓가락을 내려놓으시더니 한참을 말씀이 없으셨어요. 알고 싶어? 조심스러운 목소리. 네, 그 사람은, 아니 우리 둘 다 너무 어렸어. 17이었으니까. 오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엔 같이 키우자고 했는데 너를 안고 우는 것밖에 못했어. 그러다 어느 날 미안해요. 나는 못하겠어요. 라는 편지 한 장만 남기고. 오빠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 손을 잡았어요. 이상하죠? 오빠가 쓴 웃음을 지으셨습니다.
그 사람이 보고 싶지도 않고 원망스럽지도 않아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그때 그분도 많이 무서웠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빠가 놀란 듯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지금 제 딸이 16이에요. 그 나이에 아이를 가졌다고 생각하면 목이 메었습니다. 그래서 더 고마워요, 오빠.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나이에 저를 선택해 주셔서. 오빠는 말없이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예전에도 늘 그러셨죠. 제가 울 때마다. 한 번 본 적 있어. 오빠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언제요? 내가 중학교 다닐 때 교문 앞에서 널 한참 보더니 울면서 도망가듯 가더라고. 오빠는 가족들한테는 다 말씀하신 거예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오빠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 은주나 아이들도 몰라. 은주 언니, 오빠의 아내죠. 제가 대학 다닐 때 늦은 나이에 결혼하셨고 지금은 20살, 18살 두 아이의 부모가 되셨죠. 그냥 이대로 두는 게 좋을 것 같아. 오빠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다들 행복하잖아. 은주도, 아이들도,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널 고모라고 좋아하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고 보니 오빠의 아들도 올해 18. 오빠가 저를 가졌을 때의 나이네요. 그냥 가끔 이렇게 둘이서만 진짜 아버지와 딸로 만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오빠의 눈가가 살짝 붉어졌습니다. 근데 오빠, 문득 궁금한 게 생각났습니다. 응? 그때 제가 태어났을 때 그 어린 나이에 어떻게 그런 결심을. 오빠는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처음 안았을 때 그냥 알았어. 내가 지켜야 할 사람이라는 걸. 잠시 말을 멈추셨다가 이어가셨습니다. 내가 내 손가락을 꼭 쥐었거든. 그때 생각했지. 아, 이 손가락 놓치면 안 되겠다. 오빠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그래서 학교 자퇴하고 대학도 포기하고 바로 공장에 취직했어. 내가 배고프지 않게. 저도 모르게 오빠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가락을, 제가 처음 잡았다는 그 손가락을 당당하게. 오빠가 천천히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호적에 내 딸이라고 올리지는 못했지만 너를 키우는 동안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 처음 보는 단단한 눈빛이었습니다. 공장에서 일할 때도 밤에 검정고시 공부할 때도 힘들 때마다 생각했어. 내 딸이 자랑스러운 아빠가 되자. 목이 메었습니다. 호적에는 오빠로 내 마음속에선 늘 내 아빠였어. 내가 웃을 때마다 아, 내 딸이 저렇게 예쁘게 웃는구나 하면서. 오빠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빛났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만큼은 단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말할 수 있어. 난 내 아버지야. 비록 호적에는 쓰지 못했지만 내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이름이야. 집으로 돌아오는 밤길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45년, 그 긴 시간 동안 오빠는 자신의 진짜 마음을 숨긴 채 저를 지켜보고 계셨던 거네요. 제 어깨를 토닥이던 그 손길은 사실 아버지의 손길이었고, 저를 걱정하던 그 눈빛은 딸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눈빛이었던 거죠. 버스 창밖으로 비치는 가로등 불빛이 제 눈가에 맺힌 눈물에 부서져 반짝였습니다.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왜 오빠가 그렇게 자주 절 안아주셨는지, 왜 매일 아침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는지, 그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버지의 마음을 그렇게라도 전하고 싶으셨던 거겠죠. 충격적인 진실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이제부터는 오빠의 그 마음을 조금은 더 이해하면서 저도 그 마음에 조금 더 기대어 보려 합니다. 엄마라고 알고 자란 할머니의 사랑, 아빠라고 알고 자란 할아버지의 보살핌, 그리고 오빠라고 불렀던 아버지의 헌신. 한 사람의 사랑도 부족함이 없었는데 저는 그 모든 분들의 사랑을 한꺼번에 받으며 자랐네요. 비록 제가 알던 관계는 진실과 달랐을지 모르지만 그분들이 저에게 주신 사랑만큼은
너무나도 진실했던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이 충격적인 비밀이 그리 아프게 느껴지지 않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받은 사랑은 어떤 관계로 정의 내릴 수 있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저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 그것만이 진실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제가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되어서인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8의 어린 나이에 아이를 선택했던 아버지의 마음을, 그리고 그 선택을 지켜내기 위해 평생을 오빠로 살기로 한 결심을,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이 또한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18 아들의 실수로 태어난 아이를 딸로 받아들이고 딸처럼 키우기로 결심하신 그 마음이, 하지만 아들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그 아이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감당하셨던 거겠죠. 이제는 부모가 되어 또 다른 부모의 마음으로 그때의 할아버지, 할머니를 이해하게 됩니다. 자식을 지키기 위한 부모의 마음은 시대가 바뀌어도 세대가 바뀌어도 변함이 없나 봅니다. 그래서일까요? 오히려 이 비밀을 알고 난 지금 더 따뜻한 마음이 듭니다. 제 딸아이를 품에 안을 때마다 문득 생각하게 됩니다. 18의 아버지가 저를 처음 안았을 때의 그 마음을, 어쩌면 지금 제가 딸을 사랑하는 이 마음으로 아버지는 저를 키워오신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하시면 새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